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한령 속에서도 왜 중국은 K드라마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란 주제로 그동안 외신과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조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외신 기사들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은 1, 2부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욕하면서도 K드라마에 빠져있을까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외신 기사들을 살펴보면 왜 중국인들이 K드라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 2부 중 일부 영상입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한국 TV 드라마가 중국과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수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은 1998년부터 일본으로부터의 문화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한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J-팝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문화부는 전국 대학에 문화산업과를 300개 이상 신설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수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홍콩 시립대학교의 다니 마드리드 모랄레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새로운 상업-TV 방송국이 개설되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시청자 쟁탈전은 작품 수 증가, 주제 다양화, 대본 참신화, 전체적인 예능성 향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에서 드라마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이 현상은 곧 확산되었고, 1997년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되면서 해외 최초의 대규모 K드라마 팬덤 물결이 촉발되었다라고 2014년 홍콩 언론이 보도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소개된 직후 베이징에 있는 라디오쇼인 서울음악 스튜디오를 통해 한국 음악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음악도 인기를 얻었습니다라며 1999년 11월 중국 국영신문인 베이징 청년일보는 한국 TV 드라마 대중가요에 대한 중국 관객의 열광을 묘사하는 기사를 제기합니다. 2000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밴드 H.O.T는 현대 K-팝 가수 최초로 베이징 콘서트를 매진시키며 해외 공연을 펼쳤고, 한국 문화 수입량이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중국 시청자에게 방영되는 한국 TV 드라마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6월 신화 4집 앨범 헤이 커먼이 아시아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류는 중국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관광 및 소매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에서 여배우와 사랑에 빠진 외계인 역을 맡은 김수현, 태양의 후예에서 평화유지군 역을 맡은 송중기 등이 출연하며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러닝맨을 포함한 많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은 한국과 중국 TV 방송국에서 공동 제작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6년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노리미치 오신이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코리아시티 시단 쇼핑센터 꼭대기층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 한국의 힙합 의류, 영화, 음악, 화장품 등을 판매합니다. 한국 스타일, 젊은 중국 쇼핑객들에게는 뉴욕 양키즈 모자나 일본의 아토미뇽과 같은 일부 제품이 분명히 한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실제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현지 지사에서 일하는 왕잉 씨는 코리아시티의 제품은 중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패셔너블하거나 스타일리시한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스타일을 모방합니다라는 기사가 2006년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합니다. 다른 문화,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한국은 수출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생활인을 다룬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비록 명백하게 정치적이지 않지만 개인의 행복과 세련된 소비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인의 삶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유교의 뿌리를 둔 지속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중국인에게 문화혁명 동안 잃어버린 것을 일깨워주고 전통을 현대화하고 유지한 한국은 아시아 국가의 모범으로 비춰집니다.
남자 셋 여자 셋과 세 친구는 미국 TV쇼 프렌즈의 한국판과 같습니다. 섹스앤더시티와 비슷한 서울에서 사랑을 찾는 30대 싱글 여성 3명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해당 에피소드가 불법 다운로드 되거나 해적판으로 판매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드라마에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곳 칭화대학교 학생인 양 씨는 말합니다. 미국 드라마도 그런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정치 체제와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수년 이내로 그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관 씨는 말합니다. 그들은 친구가 있고 술집에 갑니다. 그들은 좋은 휴대폰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급생 후옥한 씨는 미국 드라마는 너무 현대적이며 섹스앤더시티 같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다고 말합니다. 베이징대 대학원생 진야 씨는 우리는 미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공부한 진 씨는 일본 문화와 달리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말하며 중국과 일본의 역사 때문에 여기 젊은이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면 우리 부모가 화를 낼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식으로 필터링된 미국 힙합 문화를 선호하는 기저에도 정치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반항심, 10대의 불안, 자유에 대한 메시지는 한국어 버전에서 중국인의 입맛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연예계 전문가들은 한국 텔레비전의 중국 내 입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중국 언론인이자 한국 연예계 분석가인 판 샤오이징은 한국인들은 디테일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 로맨스 드라마는 그런 디테일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배우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걷는 법, 옷을 입는 법을 배운다고 이전에 서울의 한 연예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관 씨는 말합니다. 그들은 성형수술을 받고 훈련의 일환으로 눈물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중국 시청자에게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아내면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양측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드라마는 박진감이 있어야 하고 드라마라면 러브스토리여야 한다고 합니다. 문화평론가이자 프로듀서인 마 씨는 중국 사람들은 좋은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주제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왕자와 사랑에 빠진 신데렐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그 표현이 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별그대에서는 외계인 캐릭터 도민준과 스타 배우 천송이가 키스까지 하다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이난 열대 해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비엔타오는 차이나 데일리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TV 시리즈의 인기를 사랑 중심의 이야기, 넘치는 미학, 낭만적이고 동정적이며 긴장감 넘치는 시나리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남녀 주인공의 유쾌한 성격과 발랄함, 젊은 시청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전의 반전이 있는 플롯과 경이로운 음악도 한국 드라마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부차적인 요인인 한국 문화 정책과 문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에서 비롯된다고 일부 학자들이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한국 TV 드라마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부 세계와 통합하려는 열망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 TV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부 세계와 통합하려는 열망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과의 영화와 TV 제작물은 더 넓은 국가 이미지의 맥락에서 분석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2015년 일본 니케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14년 한류 드라마 별을 세운 그대는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 아이치에서 총 28억 회 시청됐습니다. 이 드라마 주연 배우인 전지현이 신었던 은빛 반짝이는 지미추 하이힐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두바이, 런던 등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 2014년 4월 지미추가 중국 북동부 선양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미화 800달러 상당의 펌프 50켤레가 거의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극중 잘생긴 외계인 역을 맡은 주연 배우 김수현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샘소나이트 몬도 백팩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그 가방을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백팩은 방송 이후 이틀 만에 판매에 돌입해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2014년 미국 언론 비즈퍼드 기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중국 팬들에게 온갖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2013년 12월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평균 24%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중국에서도 대규모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IT를 통해 온라인에서 2014년 3월까지 조회수만 145억 회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400세의 하버드 출신 외계인이 오만한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작년에 너무 열광해 중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들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권리 경쟁 때문에 가격을 거의 10배로 부풀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전국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영부인 펑리위안까지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그녀가 칠흑 같은 머리에 외기심장이 뛰는 주연 배우와 그녀의 남편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의 육체적 유사성에 대해 논평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류 초기부터 한류의 정점을 찍었던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열풍까지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왜 중국인들이 초기 K드라마를 동경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2부 영상에서는 태양의 후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외신을 살펴보며 왜 중국인들이 한알령 속에서도 K드라마에 허우적거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는 더 재미있습니다. 오후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